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거울을 보면서 걱정하셨을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요즘 들어 머리숱이 예전 같지 않다. 머리를 감고 나면 빠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온다. 정수리 쪽이 비어 보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탈모는 남성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 여성분들 중 탈모를 겪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탈모는 원인이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이라 그냥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아쉬워요.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중년 여성 탈모 생각보다 의외인 원인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성 호르몬의 변화, 에스트로겐 감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중년이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낭을 보호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탈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정수리 부분이 휑해지는 경우가 많고 남성형 탈모처럼 앞이 M자 형태로 빠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숱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스트레스. 중년 여성분들 스트레스 정말 많죠. 가족, 자녀, 직장, 갱년기, 경제적인 문제까지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요. 또한 스트레스는 자가면역 반응도 유발해서 몸이 내 모낭을 공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도 탈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명상, 산책, 취미생활을 통해 하루에 잠깐이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철분 부족.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년 여성분들 중 빈혈이나 철분 부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채식을 오래 하신 분들, 위장 흡수가 안 좋은 분들. 철분은 단백질과 함께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산소를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모발도 세포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머리카락도 영향을 못 받고 빠지게 됩니다. 피검사에서 빈혈이 없다고 하더라도 페리틴 수치가 낮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가 심하다면 꼭 철분 수치, 특히 페리틴 검사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단백질 섭취 부족. 중년 이후에는 식욕도 줄고 소화력도 떨어지다 보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머리카락의 90% 이상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 머리카락 점점 가늘어지고 힘없어지셨을 거예요.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같은 고단백 음식을 하루에 꼭 한 끼 이상은 챙기세요. 단백질이 탈모 개선에 있어서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헤어 스타일링과 두피 자극. 매일 드라이기, 고데기, 염색, 펌. 머리 예쁘게 하려다 오히려 두피에 열을 가하고 모낭을 자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50대 이후는 두피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고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머리 조이게 묶는 습관. 이것도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앞머리나 옆머리 쪽이 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 자주 바꾸시는 것도 좋지만 두피에 휴식을 주는 날도 꼭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머리 안 묶고 자연 상태로 두는 날 만들어 보세요. 6번째, 갑상선 기능 이상. 의외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인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몸 전체의 기능이 느려지게 되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모발 성장 속도 감소입니다. 머리카락이 더디게 자라고 빠지는 속도는 빨라지니 결국 탈모가 생기는 거죠.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에 민감함, 건조한 피부. 이런 증상이 탈모와 함께 나타난다면 꼭 갑상선 기능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7번째, 약물의 부작용.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관절약 등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복용하는 약들이 많아지는데요. 그중 일부는 모발 성장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 항우울제, 항갑상선약. 이런 것들이 모낭의 성장 단계를 방해하거나 휴지기 모발을 늘려서 머리가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런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는 시기엔 전문의 상담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잡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무조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두유, 콩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 비오틴 섭취를 늘리세요. 계란, 견과류, 해조류, 생선, 콩 등을 꾸준히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탈모 예방의 기본입니다.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하루 5분만 해도 두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인 미용 시술은 피하고 두피에 휴식을 주세요. 전문의 상담을 통한 두피 치료제, 탈모 샴푸, 레이저 치료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년 여성의 탈모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 영양, 스트레스,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하지만 원인을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머리카락이 왜 빠지고 있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중년 여성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